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도와드리는 도박사 레오입니다. 오늘은 이직 혹은 연봉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직 희망자들이 가장 이직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연봉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의 연봉에 만족하십니까? 혹은 이직 희망하십니까?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직을 희망하는 데 있어서 대인관계 문제나 아니면 사람의 문제들이 그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을 많이 준다 그러면 견디겠죠. 하지만 내가 진짜 6월급 받고 이걸 참아야 돼? 이러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첫째, 직장인 100명 중에 자기 연봉에 만족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10명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연말에 고과 평가를 했습니다. 자기 고과에 만족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10명도 안 되겠지요. 무슨 얘기냐면 다들 자기가 희망하거나 원하는 수준은 현실보다 항상 높은 수준을 기대하고 원하는 게 정상 중의 정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희망과 바람이 나의 스트레스나 아니면 내가 진지하게 이직을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즉, 내가 이상적으로 바랄 수 있는 수준과 내 현실적인 수준이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은 철학에 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직장은 기본적으로 조직의 이익과 성과를 목적으로 해서 모인 사람들의 집단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급여로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돈을 못 버는 회사가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 주겠죠.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월급을 많이 줄 수 있다 없다? 많이 주겠죠. 근데 가끔 이렇게 보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번다고 그걸 많이 달라 이러는 것도 당연히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조직이라는 것은 또 그만큼 미래에 대한 투자나 사업을 키워야 되는 비용 등 등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통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채 회사는 이렇게 이익이 많이 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받는 거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미생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현재 수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들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더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당신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얘기합시다. 조직에서 충분히 일을 많이 하고 핵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회사로 간다 그래요. 조직에서는 이 사람의 연봉을 올려줄까요? 가만 놔둘까요? 올려서라도 잡을 가치가 있는 사람은 잡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봉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조직에서 볼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럼 안녕히 가세요. 이게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제가 직장인들에게 항상 사표를 품에 품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 중에 함부로 사표를 던지지 마라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핵심은 사표를 던지지 마라가 아니라 함부로 던지지 마라가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표를 던지는 직장인들을 보면 가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정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객관적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던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마음이 힘들고 지치면요 자기 스스로를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게 되는 나쁜 버릇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직장을 다니는 친구 혹은 좋은 연봉을 주는 회사 혹은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복지가 있는 곳 이런 것들을 자꾸 선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인스타나 SNS에서 보는 모습들이 다 허상인 것처럼 실제로 그들의 급여나 대우라는 것도 허상이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을 냉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책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직장인들은 항상 사표를 품고 다녀라. 그런데 내가 처음 마음에 안 들면 사표 그냥 탁 내던지고 떠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떠나기 전에 계산해 볼 게 있다는 거죠. 첫째, 플랜 A, 둘째, 플랜 B, 셋째, 플랜 C를 반드시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플랜 A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혹시 이 직장에서 3년 후,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비전과 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이직을 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회사에 갈 수 있고 어떤 회사에서 받아줄 것이며 그 회사에서 적응하고 잘 지낸 다음에 3년 후,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이냐. 이게 바로 플랜 B입니다. 플랜 C는 뭐냐면 만약에 당신이 창업을 한다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타트업이 흥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대박이 나고 부러울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진짜로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생각해보는 요 세 가지만 비교하더라도 대단히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 그리고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막상 창업을 하라 그러면 창업 아이템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창업을 해서 성공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데 웬만한 프랜차이즈 하나 하는 데만 해도 3억에서 4억, 심한 경우에 하나 5억까지도 드는데 내가 지금 그 돈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들인다고 하면 차라리 그 노력을 지금 회사에 들이면 어떤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플랜 B하고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지겹고 힘들 수 있죠. 불평불만이 되게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도 하니까 실제로. 그런데 됐어. 다른 회사 가볼래.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구직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서칭을 해보시고 내가 갈 수 있는 잡이 있는지 그리고 그 잡에 맞는 연봉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회사에 갔을 때 내가 적어도 5년, 10년을 이 회사에 다녔는데 여기서 사람들하고 기껏 잘 지내고 이 안에서 친구들도 만들고 조직에 적응해서 지금 히어앤나우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 회사로 옮겨가서 이것을 다시 시작했을 때의 에너지와 소모, 그 다음에 기회비용 혹은 리스크까지를 고려해봐서 판단하시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판단을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회사에서 3년 후, 5년 후의 비전보다 차라리 새로운 도전을 해서 새로운 곳에서 내가 돌파를 하고 성취를 하고 결과를 만들어서 그게 훨씬 더 이익이고 나을 것 같다 라고 생각된다면 당당하게 사표를 쓰시고 떠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플랜 A와 플랜 B가 되게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차라리 플랜 A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플랜 B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혹은 실제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고요?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 회사에서 3년, 5년을 지내오면서 만들어왔던 업적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거나 쉽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는 여기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에너지를 많이 쏟았으며 여기서 이룬 성취들이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로 이직을 해야 되겠으면 대안을 알아보고 이직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것을 경력 개발의 관점에서는 타잔 줄타기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음 줄을 잡기 전에 앞에 있는 줄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더하여 내가 앞으로 이직할 회사의 급여, 조직 분위기, 업무 스타일, 그리고 사람들 이런 것과 현재의 조직 문화, 업무 스타일, 급여, 사람들을 냉정하게 비교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직해서도 만족을 하지 못하거나 이직해서도 또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이직해서 더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 사람들을 도움드리고 컨설팅해드린 저의 냉정한 조언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나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들을 하셔야 되죠. 요즘 개인 컨설팅 하는 데도 많고 개인 상담 하는 데도 많고 그런 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나의 역량에 대해서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본 후에 결정할 문제인 것이지 함부로
사표를 던지고 나서 찾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회사의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 회사를 때려치운 지 2개월 지난 사람을 뽑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그에 따른 면접 방법이나 자기기술서나 아니면 역량기술서 이런 것들은 또 맞추어서 새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직자의 면접은 구직자의 면접과 되게 다릅니다. 가서 이전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했던 업적에 대한 정리들도 되게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신입들은 실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대충 뽑아도 그냥 가르친다 이런 마음으로 뽑지만 경력자들을 뽑을 때에는 그런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들어오자마자 우리랑 피트를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 데 대한 철저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듣고 보니 이직 이거 피곤해서 하겠나요? 그러면 플랜 A로 이 회사에서 열심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현재 직장에 있어도 되고 창업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판단들은 되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커리어 클리닉을 하면서 정말 창업자 코스, 이직자 코스 아니면 현직자들이 회사 안에서 자기 업그레이드하는 코스를 따로따로 만들고 싶은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옵션들은 다 그 내용들이 다르고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 혹은 지금 연봉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자기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끼시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